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정부 쪽에서 제 아무리 부동산을 잡겠다고 규제를 내놔도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집값은 도통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네요. 어쩜. 특히 서울 지역만 말이죠.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할게요. 친절한 부동산 투자, 다양한 투자 노선을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할게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정태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문자 주시겠습니까? 02-2077-6370번 열어두고 있고요. 또 02-516-4455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공부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 전략,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를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사님, 어떤 부분 설명 주시겠어요? 저번 주에는 이제 서울의 4대 출근지랑요, 그리고 앞으로 생길 업무지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업무지구 하나하나의 특성과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나, 그리고 어느 정도 면적이 되나 정도를 둘러볼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투자성이 있다 없다는 개별적 판단으로 맡기고요.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지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마곡 업무지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 업무지구는요, 대략 100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강서구 그 김포공항 옆에 있는 100만 평짜리 업무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의도가 100만 평이기 때문에 여의도랑 똑같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어떤 발전 공약이라든가 정보기술, 나노, 대기업 수요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만 5천 명의 이제 근무 인원이 될 거고요. 주거단지도 11,3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옆에 붙어 있는 방화유타운에 4,100세대 정도가 아파트로 또 개발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주 인원은 34,000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만 수요만 볼 게 아니고요. 유타운 수요를 보는데 마곡지구는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만 얘기하는데 실제로 방화유타운은 2003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2003년도에 지정이 돼서 계속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마곡 힐스테이트를 분양할 때만 해도 그 5억 4천이 비싸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가격은 8억 7천까지 실제로 실거래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곡 지구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면 마곡에 있는 단지들은 그 엠벨리라고 하는 단지로 이제 마곡 엠벨리라고 해서 이제 단지별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곡 엠벨리 7단지를 이제 설명드리자고 하면요.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 사이에 그 마곡 업무단지에 이동하기가 좋은 그런 신공항철도하고도 가까운 삼각점에 있는 단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33평 아파트 기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그 전에 분양을 했을 때 2014년 이맘때 9월 달에 가을에 분양을 했는데요. 이게 실거래가가 9억 3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단지가 있어서가 될지 안 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2배 이상의 가격이 올랐는데 그게 그 마곡 업무단지에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거리 비용 때문에 업무 지역들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마곡 엠벨리는 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020년까지 그 대기업 수요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요. 완공이 돼서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 4대 출근지는 그 업무지가 지금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치나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2020년까지는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단지에 더욱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그 백현마을 위에 있는 그 테크노밸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창조 경제밸리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거냐면 경부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분당 IC 빠지기 전에 조그만 IC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왕 판교 IC라고 하는데요. 거기 왼쪽 오른쪽에 보면 창조밸리 1, 2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면적은 13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추진해 오던 업무 단지인데요. 창조, 성장, 글로벌 교류라는 모토로 해서 이제 되는데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이름이 바뀌거나 사업이 무산되긴 하는데 이 단지는 그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간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업종 조치도 보면 드론 회사가 21개, 인공지능 회사가 몇 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따복하우스라고 해서 국가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의 30%, 40%를 세일해 주면서까지 고급 인력을 땡기려고 하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정도를 꿈꾸고 있는데요. 현재 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 파급 효과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나 해외 진출 그런 문제들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린벨트가 어느 지역에 풀린다 만다 하는 것들이 판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12월 15일 정도에 이제 보상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되면은 신분당선의 노선이 여기 하나 더 추가된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투자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동 업무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강동에 고덕 업무지구 있는 그쪽 상일 IC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일 주목해야 될 게 고덕 상업 복합 업무지구입니다. 대략의 유통 상업 업무지구인데요. 이케아가 거의 면적의 반 정도를 쓰니까 지금 광명 역세권에 이케아 단지가 있죠. 그런 정도의 그냥 업무지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7만 명의 종사자 이제 배우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몇만 명이 근무한다는 게 8만 명 정도 나온다 그러면 창동 역세권 개발을 정부에서 발표한 게 한 8만 명 정도의 종사자 정도 되고요. 좀 아까 마곡지구에서 얘기했던 게 16만 5천 명의 종사자가 있으니까 그 정도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강동 업무지구에서는 다른 호재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도로가 확충된다던가 지하철 부분들이 이제 미사나 하남 쪽으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5호선, 8호선, 9호선이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선이 2호선이고 5호선이고 그 다음에 9호선 세 가지 노선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서울의 양재동에서 지금 IC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나눠진다고 해서 좋다는 뉴스가 있고요. 나쁜 뉴스가 있는데 나쁜 뉴스는 뭐냐면 미사나 하남 쪽에 2달 새 전세가 1억가량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공급량이 과잉된 부분이 이쪽에서 발생됐고요. 그리고 강동 업무지구의 앞쪽으로 보면 구리 쪽에 갈매지구라든가 지금 진건, 남양주, 진접 그쪽에 물량들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까지 경기도 지역에 공급 과잉의 부분들이 광동 업무지구에 영향을 얼마나 줄까 하는 것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서울 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 업무지구를 쭉 둘러보고 있는데요. 마곡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고 강동도 쭉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 이 지역을 빼놓고는 또 업무지구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강남 쪽에 이 삼성동 쪽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동에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있는데요. 이제 2가지 컨셉으로 보면 됩니다. 도로나 교통의 확충 부분이 있고요. 업무지구에 이제 확충이 있는데 업무지구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주변의 어떤 개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 노선이라고 하는 게 KTX, GTX 등 어떤 광역 교통시설들이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더 연장을 하자면 잠실 운동장까지 연결해서 개발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얼마 돈이 얼마가 늘어난다, 면적이 어떻게 되냐는 부분은 사실은 가격으로 치면 삼성동에서 지금도 삼성동이 땅값이 비싸죠.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됐을 때 마이스 단지들하고 마이스 산업 확충 부분이 있어서 더욱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질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마이스 단지들은 추진하는 단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마이스 단지만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 우면에 R&D 특구가 있습니다. 그 양재 꽃시장 주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산업은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판교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 양재 우면 개포동 일대 이제 그 연구 업무 단지를 조성했고요. 조성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산업이나 학술, 연구 그런 부분에 이제 교류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면적은 9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일자리는 그 15,000개 정도가 이제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이제 판교랑 같이 업무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하고, 부동산 측면으로 보면 실제로 자연 녹지와 이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50%에서 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 업무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400%까지 용적률을 이제 확대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50%가 400%가 된다고 하면 한 8배 정도 산술상으로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있게 된다고도 부동산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업무지구 중에 문정동 업무단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든하이브로 해서 동남권의 유통산업단지, 그래서 청계천에서 이주해 오는 어떤 산업 그 자재들 같은 거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제 했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업무지구, 그 다음에 법원, 경찰청,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붙다 보니까 그 계속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또 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주변의 재건축까지 맞물려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오늘 지켜본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날은 국민은행의 3년치 아파트값 상승률로 보면요. 실제로 업무지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종로와 중구에서는 가격이 안 올랐죠. 왜냐하면 외곽 지역을 북쪽 외곽 지역이 3년 동안 10% 올랐다고 보고요. 이번 상승장에는 많이 오른 편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아래쪽에 마포라든가 강서, 그다음에 빨간 지역들을 이제 눈여겨 보시면 영등포, 3도심으로 이어지는 그다음에 강남, 그리고 강동구 부분이 빨간 부분으로 이제 그 색칠해 놓은 부분들이 그렇게 보이면 되는데요. 이 가격 자체가 실제로 종로랑 중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떤 거냐면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1, 2인 가구들이 원하는 수요들이 직장 수요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로랑 중구에는 물건을 공급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값이 비싸고 지구 단위 계획 등이 이제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공동 개발이나 연접 개발로 해서 내 땅 하나만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로랑 중구가 그 올해도 상승률이 그 토지 부분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건 아파트값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업무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마곡 하나만 봤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서대문의 그 경희궁 자이 같은 아파트가 지금 12억 미만으로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로와 중구에서 그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강남권에 이제 업무 지역에 있는 부분이 그 한강에 이제 반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30평대로 똑같이 비교하는데요. 대략 그 최고가 대장 아파트들은 이제 2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 업무지구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면 편하게 하겠지만 조금 먼저 부동산은 이런 TV라든가 강의라든가 들으시면서 그 계속 보신다고 하면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둘 것 같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집값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 똑같죠. 분명히 오르는 지역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이유에 있는 지역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의 물건도 이런 쪽에 위치해 있으실까요? 저희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화 주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 2077-6370번 열어놓고 있고요. 전화 연결됐는데 한번 한 분 한 분 만나뵙고 인사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로 갈까요? 아, 제가 구로동에 보강 아파트 34평형 보유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4년 갖고 있었는데 4년. 네. 네, 매도 시기랑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 실거주 중. 아, 예. 구로 보광 아파트 저희 한번 점검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사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지금 아파트 컴퓨터가 오류가 나서 그런데 역에서는 좀 많이 멀어 보여요.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제가 대충 봤는데 그 아파트가 30평대가 5억 미만 가기가 굉장히 오히려 어렵습니다. 이런 거 찾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관공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로구청이라든가 구로경찰서랑 같이 있는 블록임에도 뒤에 부분이 좀 슬럼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이제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죠. 그런 영화들이 이제 구로구의 어떤 이미지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좀 슬럼화돼 있고 낡은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벨트의 편의성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구로 금천 쪽에는 업무 단지가 실제로 많이 지식센터들이 많이 공급이 되는데요. 여기는 거기에 대한 수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여기는 서울이지만 그 가산 디지털 건너편의 안양천에 보면 아파트 가격이 거기가 더 비싸요. 뭐 가격이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 정도로 인기가 없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라리 저는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시점은 뭐 지금부터 좀 여유를 두고 지금부터 좀 나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저층 아파트긴 해요. 뭐냐면 용적률 자체가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170%, 180%에서 200% 미만이고 근데 여기 아파트는 지금 5층이기 때문에 100% 정도 되는데 이상하게 사업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물어져서 지어진다고 해도 분양가가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다른 아파트들이 가격을 오르는 동안도 이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로구가 갖는 구로 디지털역이라든가 가산역 주변은 좀 난데요. 다른 외곽 지역들은 역에서 1km씩 되고 여기 역세권에서 이동하기가 불편한 지역들은 이런 현상이 많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앞으로도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탄력받는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게 또 낫다고 생각됩니다. 미래 가치를 높일 만한 무언가가 조금은 부족한 모양입니다. 시청자님, 매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한번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살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끝자리 3050번님, 국유지 토지 불화에 대해서 강의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하천의 공유수면 매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늘 함께하고 계신 분 같은데요.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꽤 오래됐는데요. 이 말씀 주신 지요. 한번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려보죠. 어떻게 좀 설명드리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네. 국유지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제가 국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어떤 동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는 필지를 다 샀을 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천이 어려운 부분은 실제적으로 하천은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막아놓고 쓴다거나 어떤 가둬놓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하천 부지를 만약에 국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그 용도 폐지 전에는 그 자체가 행정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지목 변경 및 매각 신청이 그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수의계약 부분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그 면적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 폐지뿐만 아니고 폐천 처리,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그 폐천 처리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좀 많이 기니까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락 한번 꼭 주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또 꼽아볼게요. 이번엔 4397번님.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현대우성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한번 살피러 가볼게요. 하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때요? 이 지역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라고 하면
그쪽이 이제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근데 거기는 그 4호선하고 7호선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고요. 환승역이고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 한 개만 있는 노선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안양천을 건너면 1호선의 월계역도 이제 이동하기 편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들은 그 150%에서 180%가 이제 사업성이 있네, 분양가가 또 받쳐주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미 중층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228% 정도의 용적률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성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층 재개발은 계속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층 개발은 100%가 250%, 300%가 되는 부분에 사업성이 있는 건데요. 이것들은 228%가 250%가 된다, 뭐 300%가 된다고 해도 사업성이 그 투자 전망이 좋지 않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거와는 별개로 이쪽 지역은 학군 수요가 많아서 이 학군 수요 때문에 여기 우성 아파트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쪽 부분들은. 그렇지만 재건축만을 목적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사업성이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보다는 약간 더 물건을 보시고요. 상계 주공 쪽에 좀 더 싼 물건이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쪽은 170% 전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역도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상향을 많이 꿈꾸시는데 이건 종상향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답이 없다고 봐요. 2종보다는 3종이 좋고요. 3종보다는 준주거가 좋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중심이라든가 환승역 주변의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아파트는 전세가 비율이 대략 8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소액 투자예요, 그나마.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위에 보시면 노원역에 가시면 그런 아파트들 대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한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건 몇 개만 더 꼽아 오시겠어요? 저희가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문자 상담 진행할게요. 다음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9679번님. 현재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 여유자금이 4억 원 정도 있는데요. 3, 4년 정도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시세 차익을 남겨볼까요? 어떤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이사님? 네. 그 좀 애매한 부분인데 4억으로 뭐 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성공을 꼭 해야 되고 2억, 3억을 남겨야 된다고 하면 그런 투자를 누구나 다 꿈을 꾸죠. 근데 지금 제가 그럼 돈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실제로 제일 요즘에 이슈되는 부분이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왜냐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무상 지분율로 지분율을 200%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다른 데들은 150% 정도의 무상 지분율이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용적률을 137%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의 송파권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분양가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평당 4,200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강남의 어떤 대단지에 공원 옆에 수요에 업무 단지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는 그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 채만 갖고 똘똘하게 투자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시세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파트 투자가 아니고 사업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 조그만 주택을 그 신축하는 사업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4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 지렛대를 실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사에서 집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률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주택들이 많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 오르건 떨어지건이 아니고 내가 임대만 맞춰 놓으면 거기에 맞는 수익률로 해서 매매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가격들이 오히려 더 패턴이 빠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5천만 원이나 1억을 번다고 하면 이 목표를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그 부동산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정비구역인데 아직 발굴 안 된 지역이 요즘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믿을 수 있는 숫자 그런 것들로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무실로 여기 연결해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윗부분에 화면 윗부분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계속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되는 부동산 정보는요,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운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박일권 대표, 이철웅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저희가 지금부터 알짜배기 물건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전화를 주십시오. 2077-6391번 지금부터 열어두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챙기러 가볼까요? 박일권 대표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일단 부동산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폭을 보면은요, 직주 근접, 직장과 내가 투자하거나 거주하는 지역 얼마나 가까운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면 이 직주 근접과 개발 가치뿐만 아니고 희소 가치, 즉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어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직주 근접과 희소 가치 면에서 도심권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 인구의 트렌드 면, 그 개발 호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도심권에 정책적인 힘이 실려지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바로 을지로입니다. 을지로 바로 명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권이죠. 바로 동대문 상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수요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개발 가치, 거기에 희소 가치, 주택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앞으로도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웅 소장께서 준비하신 물건 투자 포인트 챙겨볼게요. 두 건이죠? 네, 첫 번째로는 믿고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강남구를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거기는 뭐든지 많은 구역입니다. 사람 숫자 많고 상권 많고 직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 낮이고 밤이고 많이 사람들이 찾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내가 또 다른 데 투자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팔고 매도를 할 때 그만큼의 황금성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강남이 황금성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어디가 받쳐질까요? 바로 이 강남, 이런 황금성까지 든든하게 받쳐지는 강남구 논현동가요. 또 새로운 렌탈 시장의 갑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금은 이제 좀 특수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바로 평택의 미국 렌탈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 이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요. 현재 인구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바로 평택의 미국 렌탈하우스인데, 평택은 아시다시피 K6와 K55가 있는 반면에 오늘은 K55 오산 공군 비행장에 있는 미군 장교와 군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월세가 매월 220만씩 따박따박 나오는 렌탈하우스 두 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구체적인 내용이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논현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보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2018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이고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이군요.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논현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장님, 이 지역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 일단 강남구 논현동 그러면 우리 이제 젊은 직장인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고요. 대부분의 연말연시 모임을 강남 쪽에서 많이 갔죠. 자, 이곳 논현동 위치를 간단히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역이라고 할 텐데 바로 이제 논현동에서 7호선 라인을 지나는 바로 이제 9호선과 이렇게 7호선 라인이 있는데, 9호선 언주역에서 조금 더 가깝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학동역이 있긴 한데요. 9호선 언주역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차병원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 지금 사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위에는 3호선이 지나가고요. 바로 논현학동을 지나는 7호선이 지나가고요. 본물건 아래쪽에는 또 신논현과 또 언주, 또 선정릉을 지나는 9호선이 지나가죠. 밑에는 물론 2호선 강남 순환선이 지나가고요. 이렇게 4개의 가로줄 노선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쪽, 왼쪽과 오른쪽에는 신분당선 착공이 들어갔죠. 또 분당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 세로 된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차병원 사거리 언주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뭐 여구들이 많이 끊겼다고 합니다만 그동안에도 중국의 성형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몰리고요. 또 그런 관광객들의 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임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논현동 그러면은 저 맛있는 생각이 납니다. 영동시장 먹자골목이 있는 지역이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밤낮이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에 뭐 무슨 길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길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동의 가로수길이라든지 또 막구동 로데오 이렇게 또 논현동의 가구의 거리 등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는 강남대로가 지나가고요. 또 뭐 이쪽에 뭐 봉은사로 또 논현대로 이런 길들이 큰 길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십 개의 버스 노선부터 모든 서울을 지나는 대중교통이 강남역을 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강남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 입지 조건을 갖춘 매물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따져보겠습니다. 논현동 이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지하철 노선이 뭐 4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신분당선 공사가 작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바로 이거 이제 신논현역 뒤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공사 현장을 지나다니는데 지금 신분당선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강남역에서 끊겨 있죠. 그래 그 밑에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핫한 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역에서 끊겨 있는데요. 바로 신논현과 논현과 신사까지 다음 단계로서 이미 작년 여름에 착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신논현과 논현 신사가 개통이 됐을 경우는 전부 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강남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또 용산을 지나서 이제 서북 쪽으로 더 올라갈 계획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북에서 강남의 연결이 지금의 40분에서 20분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보물권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롯데칠성 부지의 개발 소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칠성 부지가 있고 밑에 쪽에는 코릉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부지를 합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삼성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면적의 4.5배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또 종상향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을 지금 연공을 새로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롯데칠성 부지를 고밀도 복합 개발했을 경우에는요 또 하나의 업무 시설과 또 판매 시설들이 속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직장인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강남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자, 이제 삼성동의 국제기로 복합지구, 일명 영동대로 통합개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는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들어서고요. 아래쪽에는 지하 6층 규모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소식이 이제 전해졌죠. 자, 이 현장 일대를 가보시면 뭐 천지개벽할 만한 개발 호재다. 그다음에 뭐 이런 미사구들이 많은 프랭카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지상에 약 한 10,000여 평 정도의 지상 공간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하 6층에 뭐 차량, 지하철, 모든 광역 급행철도가 전부 다 이 삼성동 지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서울시에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서울의 강남의 먹거리가 테헤란로 주변에 직장수에서 몰려 있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강남의 굉장히 많은 직장수에는 바로 이곳 삼성동 국제기로 복합지구 지하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궁금합니다. 이제 준공이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자, 지금 현재 공사가 막 시작이 됐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한 4월이나 5월쯤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좀 특이한 현상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은 평지고요. 위쪽은 약간 오르막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형을 이용해서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총 5층으로 구성이 됐는데 지하 주차장이 2개층이기 때문에 전체 건물은 7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를 해 있고요. 투룸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또 이제 건물 관리업체, 사후 관리까지 같이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도 강남에 믿고 들어가면서 건물 관리라든지 임대 관리 같이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한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합니까? 자, 보통 강남에서 투룸에 풀옵션을 갖춘 신축, 요즘에 지어진 주택이다 그러면 이미 분양가가 3억 6, 7천대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본물건 이미 땅을 좀 저렴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싼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3억 4천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시세로는 전세가가 2억 한 9천 정도,
그러니까 내년 봄에 완공이 됐을 때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를 보신다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약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강남그룹 어떻습니까? 고소득의 자영업자라든지 1인 싱글 가구라도 굉장히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3천에 한 120 정도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선순위 대출을 한 2억 한 2천 정도 받으신다고 그러면은 실제 수익형 월세로 투자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 9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 월세 수익과 어떤 투자 수익을 안전하게 갖추면서 황금성까지 갖춘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점 한 가지만 챙겨주신다면요. 자, 강남이기 때문에 현장 자체가 일단은 뭐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현장 답사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수익형으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출 규제가 조금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대출 금액 정도만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다른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 저희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습니다. 화면통에서 다시 한번 정보 확인하시죠. 저희가 살펴드리는 내용 외에도 많은 것들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끝자리 6391번 열어놓고 있거든요. 전화 주십시오. 두 번째 물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유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10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2억 9,7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700만 원 내다봅니다. 박일건 대표의 물건 한번 들여다볼게요. 을지로 유가라고 써 있는데요. 이 지역이 정확히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주세요. 네,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을 일단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 4호선, 5호선 트리플 역세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도보 1, 2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역으로 두세 정거장 10분 떼면 바로 명동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주변 지역이 이 동대문 상권에 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도심권을 대표하는 입지상 가장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상업시설들,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개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타워 크레인이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 계획이 아직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투입 인구 그리고 개발 가치가 살아있는 앞으로 지속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도심 재생산업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 도심권의 희소 가치를 다 갖추고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호재들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도심권의 이런 도심 재생 산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정부 정책을 봐더라도 향후 도심권의 가치, 도심권의 개발 가치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신경을 쓰고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지역 자체가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으로서 향후 활발한 개발 계획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지금도 현재는 세 개의 역세권, 2호선, 4호선, 5호선이지만 좀 먼 방면을 봤을 때는 3호선과 6호선까지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 개발 사업 또한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동대문과 을지로 명동 상권을 이어주는 산업 업무시설 벨트들, 또 동대문 상권이 향후 또 여러 가지 외국인이라든지 유커라든지 방문객들에 의해서 상권 자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치를 앞으로 꾸준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심권의 재생산업과 하단부 쪽에 이런 신당이나 청구 역세권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 역세권 개발 사업 또한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이런 개발에 의해서 집값, 땅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면서 향후 개발 가치와 미래 가치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을지로 유가에 지어질 다세대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건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본 매물은 내년 요맘때쯤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이고요. 총 10층 중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 10층 중 10층 높이의 정남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로얄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공사 자체가 중견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형 단지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룸형 구조로서 굉장히 멋스러운 외장뿐만 아니고 내부 마감 또한 풀옵션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 도심권에 거주를 원하시는 젊은 직장인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고퀄리티의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한번 살피러 가볼까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한가요? 네, 매매가도 상당히 경쟁력 있습니다.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대고요. 매매가 2억 9,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6천에서 7천 정도. 그러면 3, 4천만 원대의 비교적 소액 투자로 해서 투자를 할 수 있으시고요.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대출 받는데도 지장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대출을 좀 활용하셨을 때는 보증금 2, 3천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 이상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동대문 상권에 사업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만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따지시면 3, 4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있으면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죠. 본 매물은 상업지의 초역세권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그만큼 건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임대 관리 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뿐만 아니고요. 향후 개발 가치와 희소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이까지도 충분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챙겨드려야죠. 어떤 거 볼까요? 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대 걱정이 없는지 앞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인지 꼭 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을지로 명동상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주거시설이 거의 공급이 안 되었고 앞으로도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희소가치에 의해서 임대가 상승과 시세 차익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을지로 유가 한번 다녀와 봤네요. 준공까지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하시죠. 마지막 물건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을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고덕면 미군 렌탈하우스입니다. 1호선 송탄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고요. 2017년 11월 준공 완료됐습니다. 4층 건물이고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2층 한번 볼게요. 금액 살피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4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220만 원에 월 2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8,8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1억 9,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평택 쪽에 관심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입주적인 여건들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점검해 볼까요? 자, 평택 그러면은 이제 서울 쪽에만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관심 좀 받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 뉴스 보시면은 미군 렌탈하우스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바로 이 미군 렌탈하우스이기 때문에 뭐니 해도 부대에서 가까운 게 정답입니다. 바로 이제 서울에서 갔을 때는 송탄역에서 차량 5분이지만 바로 K55 공군 비행장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정문까지 차량으로 3분, 후분까지는 차량으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병들 같은 경우는 도보로 5분 이내에 있어야 되지만 장교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도 되지만은 부대의 특성상, 군인의 특성상 부대에서 가까울수록 정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군 부대에 접하고 있으면서 바로 아래쪽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고도 국제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300m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의 입지 자체가 고도 국제 신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바로 미군 부대
후분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의 접근성은 또 굉장히 좀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병은 도보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에서 정말 가까워야 되지만은 장교들 같은 경우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지만은 유사시 또 이제 그런 소집 훈련이라든지 이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대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호도가 높은 게 바로 미군 렌탈하우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또 어느 정도로 내다볼 수 있을까요?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개발 호재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미군이 이주하고 있는 평택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인구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뭐니 해도 바로 이제 대규모의 미군 이전을 들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 용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전부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그러죠. 또 한강 이북 동두천이나 의중부에 있는 미 이산단 병력도 전부 다 평택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세계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미군 기지가 바로 평택에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인 또 군무원 또 가족 그다음에 군사 관련 시설하는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또 관련 종사자까지 합치게 되면은 적게 잡았을 때 약 한 8만 5천 명, 그 주변 인구까지 잡는다면 넓게 잡으면 한 20만 명 정도가 향후 2022년까지 전부 다 평택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의 어떤 그 군인의 렌탈하우스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통일이 돼도 미군의 어떤 주둔은 계속이 된다. 2060년까지 소파 협정에서 이건 아마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군도 미군이지만 우리나라 내국인들의 인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납니다. 바로 고도 국제신도시 조성 소식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조감도에 나오는 게 고도 국제신도시, 지금 사진으로 봤기 때문에 좀 작아 보입니다만은 이 규모 자체가 분당, 일산, 신도시만큼이나 굉장히 큰 면적이 되겠습니다. 약 500만 평이 좀 넘어가고요. 고도국제 신도시 바로 아래쪽에는 100만 평 규모의 삼성 반대차 공장이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평택을 내려가다 보면 그 전에 또 진이면이 있는데 진이에는 또 LG가 자리를 잡고 있죠. 따라서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는 LG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삼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택한 지역이 바로 이곳 평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국내 내국인들의 그 생산 그 시설 증가로 인한 그만큼 유입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평택에 서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물리적으로 한 5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차량을 갔을 때 1시간 남짓이 걸리는데요. 작년에 이제 SRT가 개통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SRT는 수서에서 출발하지만은 GTX A 노선의 밑에 부분이 먼저 개통이 됐습니다. 이 평택에서 이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은 차량을 이용할 때 평택에서 1시간 남짓 걸린다 그러면요. 이 수서발 SRT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지제역에서 강남 수서까지 20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나중에 GTX A 노선이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평택에서 강남을 지나서 일산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시간적 거리가 많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교통 호재가 증가가 되면 증가될수록 가격 상승면은 같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평택의 접근성 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궁금해요. 11월에 중공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직접 다녀오신 거죠? 어떻게 지어졌어요? 네, 제가 방송에 이제 여러 가지 매물들을 제가 답사를 하고 합니다만은 이 평택을 제가 내려갈 때마다 얘들 교육만 끝났다 그러면 정말 제가 살고 싶을 정도의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나오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실사진입니다. 소파, 침대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5개 들어가 있는데 방이 4개, 욕실이 3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1, 2층 한 가구, 3, 4층 한 가구 되어 있고요. 물론 2층으로 1, 2층, 3,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가전제품, 심지어는 가스, 건조기, 식탁, 정수기까지 완비가 다 되어 있고요. 우리 방송에 보시면 내부 계단이 있는 2층 집들 많이 선호하잖아요. 미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내부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갤러리장이라든지 화장대, 그다음에 월풀 욕조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가격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입니까? 자, 보증금이 220이라고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2,200이 아니고요. 2억 2천이 아니고 보증금이 220입니다. 반면에 월세도 220인데 왜 그러냐면은 매월 한 달치 월세를 선불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이미 한 달치를 예치를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 이 돈은 나갈 때 집이 파손이 됐는지 뭔지 다 검사하기 위해서 예치해놓은 비용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220에 월세 220만 원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를 내실 경우에는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이익이 2억 한 8,80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실투자금이 1억 9,200 정도 이익이 채 들어가질 않겠죠. 반면에 월세는 복층구조로서 가족들이 선호하는 이런 복합단지이기 때문에 220만 원의 월세를 은퇴 세대 이후가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만들 수 있도록 220만 원이 꾸준히 나오는 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움직이실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매수하실 점 좀 그 유의할 점 한번 살펴드려야 될 텐데요. 어떤 걸 좀 생각할까요? 자, 이미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마감 재재로 건물이 완공이 됐는지, 어떤 가구가 들어갔는지, 어떤 제품들이 들어갔는지 다 한번 보시고 미군 부대가 가까워야 되잖아요. 이런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제가 평택까지 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세미나 일정 있군요.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박일권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십시오. 2077-6391번 통해서 문의 받겠습니다. 이철웅 소장의 무료 세미나 역시 전화번호 좀 알려드릴까요? 2077-6355번 열어두겠습니다.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는 지금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6391번 끝자리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